이웃나라 일본 주식시장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버블 경제 붕괴 이전인 1989년의 역사적 고점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짚고 갈 텐데 마감은 아쉽더라도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오전 중에 지수가 2,596.31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0.3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기관이 홀로 2,880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625억 원, 외국인이 2,21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서 0.64%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1,364억 원, 기관이 1,11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2,33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멈추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기자, 상승세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지수로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까? 지난 29일에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31,560.43까지 올랐습니다. 종가로는 어제 31,328.16을 기록하면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4월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의 금액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월가의 큰손인 버핏도 일본 상사주 등 일본 주식 매수에 진작에 뛰어들었고요. 중국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증시 화랑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북한으로 인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1.4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 주식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뭔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엔화 약세가 다시 재개되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자동화 설비 등 일본의 주력 산업의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특히 내수 시장 위주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시다 정권의 종합 경제 대책, 전국 여행 지원 정책, 인바운드 정책, 에너지 지원금 정책 등이 효과를 보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행 수지는 코로나19로 자유여행이 허용되지 않았던 작년 9월에 플러스 328억 엔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3월까지 플러스 2,820억 엔으로 8.6배나 뛰었습니다. 또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거의 전멸을 했던 상황에서 올해 4월까지는 195만 명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 기시다 정권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이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상황까지 겹치면서 크게 증시가 오른 겁니다. 네, 이 아베 정권과는 달리 기시다 정권은 이 증시 부양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가계에 있는 돈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증시 부양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지난달에 도쿄의 증권거래소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한 배를 밑도는 상장사는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요구인데요. 정부 입김이 작용을 하는 거래소가 상장사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증시 부양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기시다 총리 내각은 자산소득 2배 증가라는 정책을 내걸고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을 투자로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이 2,023조 엔으로 역대 처음으로 2,00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자산을 투자로 돌려 기업의 성장과 또 가계의 소득 증가를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요,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의 10%만 저축해서 투자로 옮기더라도 가계 자산이 10조에는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 주식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을 떠나는
많은 돈이 일본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이동을 보면 중국에서 빠진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차이나 리스크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정보를 해외에 차단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매력도를 잃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중국 증시는 경기 회복 둔화, 위안화 약세, 미국과의 긴장 등으로 매수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친화적인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재편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이탈된 중국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미국의 마이크론은요, 일본 히로시마현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최대 464억 엔, 우리 돈으로 4,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대만의 TSMC도 2024년에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1조 2천억 엔 규모로 투자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의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3월에 요코하마의 R&D 거점으로 첨단 반도체 연구시설을 세웠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일본이 작년 말부터 미국과 한국, 대만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투자자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투자하는 사람들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보유 일본 주식은 29억 5,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9천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일본 주식 거래 건수도요, 이달 들어서 11,824건으로 예탁원이 2011년부터 통계를 작성을 했는데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달에 이락개미가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좀 보면요. 1위는 글로벌 엑스 재팬 반도체 ETF로 전체 1,652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아이쉐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 해지 ETF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엔화 약세를 활용해서 환차익과 또 시세 차익을 노린 상품으로 1,107만 달러가 순매수됐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일본 경제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한 시점이겠죠. 일본 증시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일부에서는 과열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 자체에 좀 집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미즈노 증권에서는 일본 주식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이 되려면 기업들의 실적으로 펀더멘탈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일본 증시의 매력도를 높인 엔화 약세 정책도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임금 인상을 동반하면서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또 수익률 곡선 통제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다만 지난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검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분기의 통화정책 기조 또 내수 소비의 모멘텀에 따라서 실적 증명 여부까지 챙기시면서 일본 투자의 기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